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년에 개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차 가보개혁 보겠습니다. 정부의 교정청 설치 밑줄고 있습니다. 교정청 설치 아까 몇 월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6월입니다. 그 다음 궁극기무처 갑니다. 궁극기무처 별표 하나 가겠습니다. 94년 7월 갑신정변 정강 및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수용,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초정부적인 회의 기관인 궁극기무처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1차 가오보 개혁이다. 당시 일본은 이권 침탈을 힘쓰고 개혁론에 대해서는 방관적 자세를 취해 개혁은 사실상 궁극기무처의 의원이 주도하게 되었다. 밑에 박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 궁극기무처의 역할들입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국가의 중대사를 전부 다 궁극기무처에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가보 1차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계획이 있습니다. 2차 계획 해야 되고 난 다음에 3차로 가야 되는데 3차가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3차를 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큰 사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일단 1차부터 급한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은 여기는 좀 암기를 좀 필요해요. 내용을 좀 암기해야 됩니다. 내용을 암기하게 되면 좀 더 쉬워질 건데, 왜냐면 가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다음 가보 1차 계획 내용을 옳지 않은 것, 다음 가보 2차 을미계획 내용을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글자 앞머리만 따가지고 좀 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1차부터 갑니다. 정치 파트 개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치 파트 부분을 보시면 비읍법 부분에 암기 딱 적어져 있습니다. 네. 네. 개가 8마리 있는데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선생님 집에 개가 8마리가 있는데요. 선생님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겠어요. 먹는 방법을 과먹겠습니다. 솥단지에다 물을 가득 넣고 끓여서 개를 잡아서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으면 좀 냄새가 날 것 같아서요. 궁궐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잊어먹겠죠. 개 키우신 분들 지금.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자극적이긴 하지만 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겠죠. 개 보겠습니다. 개국기원입니다. 자, 가보개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진한 듯 하지만 그 뒷배경은 전부 다 일본 애들이 주도했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종래에 사용하던 그 디귿번입니다. 중국 연어 대신 개국기원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연도는 1894년입니다. 가보개혁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조선 건국이 1392년입니다. 빼볼까요? 몇 년인가요? 현재 502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조선 건국한 지. 그럼 내년에는 개국한 지 몇 년이 되는 거죠? 50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3년, 504년 이런 식으로 쓰자는 거예요. 굳이 청해 연호를 쓸 필요가 있냐? 청해 연호를 쓴다는 거예요. 속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없애자는 거예요. 누가? 되게 고마운 느낌이 들지만 이건 일본의 속셈이 따로 있어요.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놓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조선은 청과의 속국관계,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청의 지배를 받고 청의 명예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어놓고 자기들 일본 애들 임의대로 쓰겠다는 거 우리나라를 갖다가. 두 번째 갑니다. 8마리를 얘기했는데 팔아문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니은번입니다. 종래에 6조, 우리 보통 삼성 6부 할 때 2조 판사, 5조 판사 할 때 6명의 장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고 팔아문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아문으로 바꾸겠다. 자, 볼게요. 아문이라는 단어 볼게요. 이건 세부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확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세부화 시키겠다. 즉, 대표적인 게 탁지아문에서 농상아문으로 등으로 개편되었다. 자, 봐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탁지아문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겁니다.
그 재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정을 여러 군데서 관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한 군데서 통일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탁지하문에서 재정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탁지하문에 대한 얘기. 탁지하문에서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다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원래 한번 봐봐요. 이 재정 담당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사이드 좀 빼봐. 보조 설명을 할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호조에서 담당한 게 재정 담당이 맞아요. 우리 6조 중에 2조, 2조, 호조, 병조 이렇게. 자, 근데 후기가 가면 갈수록, 조선 후기가 가면 갈수록 호조는 힘을 잃게 되고요. 국내부 위주로 담당하더라는 거예요. 국내부라는 것은 궁궐 살림살이 하는 것이에요. 그 국내부에서도 내정을 위주로 담당하더라는 거예요. 궁궐 왕실 살림살이 하는 애들이 봐봐. 예산은 두 가지 있을 거거든요. 궁궐 살림살이 하는 재정 하나 하고 전체 나라를 재정을 운영하는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원래 따로따로 분리돼야 되잖아요. 호조 따로, 국내부 따로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개에서도 국내부가 있어요. 호조는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거고, 국내부는 궁궐 살림을 담당하는 것이고. 근데 후기가 아니까 어떻게 세도 정치가 되게 되면 힘을 잃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권한을 다 장악하게 되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 다시 호조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갑신정변 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오개가 가잖아요. 갑오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탁지 아문에서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해갔어요? 조금씩 계속 바뀌죠. 네, 이런 게 우리 시험 요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 갑신정변, 갑오개혁 시기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바뀌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탁지하문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궁이 있죠. 국내부를 설치한다. 볼까요? 국정,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하자. 다르게 말하면 국내부의 기능을 좀 축소하겠다는 뜻이에요. 방금 국내부 있잖아요. 갑오개혁이 되면서 국내부의 기능을 좀 축소하겠다. 국내부가 너무 힘이 커졌다는 거예요. 국내부 기능을 축소하고 의정부에다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과 봅니다. 과. 관료제 정비. 과거제 폐지. 과거제 폐지 가겠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하자. 정치 파트입니다. 왜냐면 이거 봐봐요. 일본은 개혁을 통해서 메이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게 갑오개혁인데 언제까지 공자와 맹자 읽고 공부하겠냐는 뜻이에요. 바꾸자는 뜻이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뭐죠? 영어, 수학, 과학, 정치, 경제 이런 걸 다 배웠잖아요. 초, 중, 고, 시작들 그죠? 이걸로 다 바꾸자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경제 보겠습니다. 정치 됐고요. 경제 갑니다. 경제 부분에 보시면 암기사항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제조도. 제주도에는 은이 참 많아서 경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은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재정에 관한 사물을 탁지하문으로 일어나였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탁지하문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제. 조세의 급납제. 예전에는 현물 납부가 주로 많았다는 거예요. 쌀 가지고 니역까지 싣고 관청에 끌고 와서 자 세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세의 급납제. 돈으로 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돈으로도 내는 사람도 있지만 돈 안 내고 거기다 뭐야 이체하거나 가서 카드를 긁어주면 다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도량양을 개정하여 일본식으로 통일했다. 도량양 통일입니다. 도량양을 통일하자. 가장 그 당시 백성들이 중요했던 생각한 게 쌀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쌀을 살 때 한 말, 두 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 다음에 쌀 한 대, 두 대. 주로 쌀과 관련된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쌀 한 대. 그 다음에
한 말. 왜냐면 그 당시 주식 쌀이기 때문에 쌀을 농사 지는 사람 문제가 없는데 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쌀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지. 쌀집에서. 지금은 쌀집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예전에는 쌀집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쌀 한 말 주세요. 그럼 여기 밑줄 그어놨나? 여기 보여? 이 정도 원통으로 이게 쌀 한 마리야. 쌀 한 마리 되는 거야. 이걸 우리 국어에서는 한 두라고 그러지. 이걸 한 대. 한 대는 더 조그만 사이즈, 한 말은 좀 더 큰 사이즈 이렇게 규정을 잡자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10cm 자, 30cm 자 전부 다 규격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은본이제. 은이 참 많다. 제주도는 은본이제. 그래서 화폐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화폐 가치 기준을 잡으잖아요. 은을.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 본다. 은 한 동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한번 쳐보자고. 통상 얘기하는 걸로. 그럼 통상 우리가 은은 한 돈이면 10만 원 정도 할 거야. 딱 어느 정도 픽스가 되지. 그지? 근데 봐봐. 갑자기 일주일 전에 10만 원이었다고? 근데 일주일 뒤에 은반지가 필요해서 하나 사러 갔더니 12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올라갔어? 떨어졌잖아요. 12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갔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고. 자,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갔더니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돈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은 가격이 떨어진 거지. 이제 갔어요? 이걸 잡아준, 이거 은본위제라고 불러요. 은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요즘 말로 치면 스탠다드예요. 어떤 것을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그 표준화하고 싶은 게 은이었다는 거죠. 훗날 은본위제가 훗날 금본위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금을 기준으로 잡은 시기가 온다고. 이게 이제 대한제국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21세기는 뭐가 됩니까? 금도 되게 중요하지만 달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달러 가격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되게 민감하죠. 즉 수출하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유학생들은 되게 민감하죠. 네, 달러에 되게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생산활동하고 그다음에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돈을 빌려서 유학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달러겠지만 21세기는 은본위제가 되게 중요했다. 그 다음에 사회 파트 가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파트. 네. 다 이해 갑니까? 암기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만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다시 갑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8마리 있고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과 먹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냄새가 나서 궁궐에서 먹겠습니다. 경제 파트 갑니다. 제주도가 참 아직까지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괜찮은 것 같아요. 관광하는 도시니까. 네, 관광뿐만 아니라 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제주도로 외우실 수 있다. 제주도는 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경제 가겠습니다. 사회 파트 갑니다. 사회 파트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대학로에 가서 공연을 좀 보고 왔는데 조금 가했는지 좀 피곤한데요. 네, 공연을 조금 가게 되었는지 피곤한다. 네, 한 번만 봐야 될 때 한 2번 보고 온 것 같아요. 네, 사회 파트입니다. 공사노비 혁파입니다. 공사노비 혁파. 아까 기억나세요? 그 동학교대들이 노비제도 좀 없애달라고 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오개혁에 반영됐다. 공사노비를 혁파해달라. 두 번째, 연자제와 고문금지. 연자제와 고문금지. 부모가 죄를 지면 그 가족에까지 죄를 짓게 되는 되게 불합리한 제도, 연자제와 고문금지해달라. 그 다음에 조혼금지. 조혼. 12, 셋, 넷, 15살에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8에 16, 28 청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부의 제거를 허용해달라. 그
가부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여기 과거 하나 더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거제입니다. 정치받던 과거는 과거제도고, 사회파트의 과거는 가부제가의 허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반영되지 않았나요? 이 두 가지가? 동학애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반영되었다. 네, 이게 정치, 경제, 사회파트.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어쩔 수 없어. 왜? 뭘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 가부 1차 계획내용 옳지 않은 것. 다음 정치, 경제, 사회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 통째로 다 외울 수 있어야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부 2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G2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가부 2차 개혁 내용 가겠습니다. 그 박스의 개혁 내용 갑니다. 박스 개혁 내용. 박스 개혁 내용. 정치 부분 가볼까요? 지방제도를 팔도를 23부 337군으로 일본식 행정구역을 완전 개편하겠다. 그 다음에 지방간은 사법권을 빼고 행정권만 가지고 간다. 지방제도 개편입니다. 지방제도 개편. 행정과 사법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행정권과 사법. 아니, 지방간이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 평생 부정부패해도 깜빵에 갈 일이 없지. 자기가 스스로 재판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가겠다. 행정권만, 사법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법재판소가 신설되는 결과를 가져야 되겠지. 누군가가 지방간이 공무원이 부패를 한다면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판이 2심제입니다. 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1심으로 사형 선고 때렸어. 근데 사형을 집행하고 봤더니 나중에 진범이 잡히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거야? 살릴 수도 없는 거.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재판의 2심제. 그 다음에 교육 부분 갑니다.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겁니다. 일본식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이 결과 훗날 을미개혁 때 이게 반영이 됩니다. 반영된 결과 우리나라에 소학교, 중학교, 선생님 양성하는 사범학교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을미개혁 때. 됐죠? 그 다음에 홍범 14조 갑니다. 자, 홍범 14조 옆에다 적습니다. 여기입니다. 가보 1차, 2차 사이에 이게 홍범 14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책 편지가 약간 잘못돼서. 가보 1차, 가보 2차.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한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에. 1차, 2차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게 홍범 14조이다. 자, 홍범 14조는 1894년 12월입니다. 12월부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박스부터 먼저 볼까요? 박스. 홍범 14조 1조 내용을 보고 필요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 의존한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세운다. 1조입니다. 네,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홍범 14조 1조 봅니다. 청에 의존한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게 뭐예요? 일본이 간섭하는 느낌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조 조항입니다. 다 일본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 보시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혼돈하지 않는다. 7조 보죠.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 모두 탁지함을 입주로 탁지함을 세야 된다. 이건 총 3가지 글씨로 써졌습니다. 순한글, 순한문, 구가문, 혼용체 3가지입니다.
홍범시사조는 순한글, 순한문, 그 다음에 한글과 한문이 섞인 혼합체 세 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작성됐다는 사실도 더불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시 526쪽으로 갑니다. 526쪽으로 가시면 홍범 14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적극적 개혁 내용 갑니다. 고종임금이 아버지 대원군, 그 다음에 백관, 모든 관리를 백관이라 합니다. 모든 관리, 세자를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종묘에 똥가리 마시고 독립서검을 바치고 홍범 14조를 발쳤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일본 애들이 뒤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종임금, 아버지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모든 백관들, 그 다음에 세자들을 데리고 가서 독립서고문을 발표합니다. 세자가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본 공사관들이 권고합니다. 왜일까요? 청일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청일전쟁에 승리하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내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독립서고문은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내정이 간섭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왕과 아버지와 백관과 모든 세자들 전부 다 왕실 식구들이 전부 다 종묘에 가가지고 독립서고문을 발표한다고요. 이로써 조선 초기부터 이어졌던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밑줄 긋습니다. 경국체제는 붕괴됐다는 뜻이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즉 조선의 500년 동안 이어왔던 중앙의 법이라고 했던 경국대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최초의 선법적 성격을 띠고 있고 자주독립을 내에 선언한 최초의 선언이다. 또는 최초의 정치적 근대적 백서라고도 해요. 정치 백서라는 표현도 씁니다. 경각합니다. 제2차 갑오계획은 삼국 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계획을 주도하던 박용회가 정변을 깨하는 혐의를 받아서 실각함으로써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합니다. 528쪽입니다. 우리 궁청갑 할 때 청일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528쪽에 청일전쟁. 자, 누가 승리했다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궁청갑에서. 앞으로 일본은 백전백승이에요.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폭탄 맞기 전까지는 피할 일 없어요. 자,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준 조약이 있습니다. 이게 일명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하러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약간 욕을 할게요. 일본 놈의 새끼들하고 청나라 놈의 새끼들이 싸웠습니다. 어떤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답은 일본 놈의 새끼들이 승리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돼야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일본 놈의 새끼들하고 청나라 놈의 새끼들이 전쟁 붙었습니다. 일명 청일전쟁입니다. 어떤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습니까? 일본 놈의 새끼들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맺은 조약이 뭐라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한문으로는 하간이에요. 시모노세키가. 그래서 하간 조약 또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불러요. 청일전쟁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이 되게 많은 걸 빼앗아올 거거든요. 그 빼앗아온 내용이 여기 있어요. 1조 갑니다. 조선은 자주기금을 확인한다. 2조 청은 일본에게 대만, 요동, 팽오도, 타이완 서쪽 50교를 할량한다. 대만 밑줄, 요동 밑줄, 팽오도 밑줄. 가장 핵심인 게 요동이에요. 요동을 빼앗기게 되면 일본이 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구와 육지를 동시에 잡아먹는 거거든요. 셋째 갑니다. 청은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4조 청은 중경, 소주,
주 등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자유항해 및 일본의 거주한 무역을 허가한다. 5조. 청국 내 일본군은 3개월 내 철수하되 이에 일본군은 비상금 만료까지 주둔한다. 그 다음에 삼국 간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 개혁을 가기 전에 봐봐. 1차, 2차 가면 3차를 가야 되잖아. 그지? 3차를 가지 못하고 중간에 삼국 간섭이 들어온다. 삼국 간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을미 개혁이 오는 거야. 이렇게. 자, 순서 잡으셨죠? 갑오 1차, 2차. 사회 홍범 14조. 그 다음에 을미 개혁에 해가 넘겼기 때문에 1895년이 되기 때문에 을미 개혁에 대한 해가 넘겨가기 때문에 갑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을미 개혁을 합니다. 을미 개혁이 하기 전에 삼국 간섭이라는 게 들어간다. 보겠습니다. 러시아 애들이 요동반도를 먹고 싶어 해요. 아까 하간 조약의 결과 일본 애들이 요동반도를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요동반도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어. 자, 봐. 지도 봐봐. 얼마나 중요한지 봐봐. 이렇게 돼 있다고. 요동반도가 여기예요. 자, 봐. 우리를 삼면이 바다로 써야 돼 반도국가로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갔다고. 여기가. 봐요. 여기도 반도예요, 여기가. 이걸 요동반도라고 그런다고. 여기는 뭐야? 엄청난 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동반도와, 그러니까 항구와 이 육지 부분을 일본 애들이, 요동반도 지역을 일본 애들이 장악하게 됐다고. 아까 청일전쟁의 결과. 그래서 이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만까지. 대만 앞에 있는 팽오도 지역까지. 봐요. 그러면 이 지역, 해안가를 완전히 다 장악한 거예요. 육지까지. 러시아의 욕심을 항상 어디에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하 정책이에요. 근데 일본의 착륙이 올라오잖아요. 러시아가 어떻게 되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래 내려와야 된다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왜일까요? 러시아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항이 필요해요. 부동항이란 얼지 않는 11월, 12월 되면 러시아는 바다가 얼어버릴 정도예요. 우리가 보통 한강이 얼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동해안이 서해안이 얼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얼마나 추웠으면 그 소금기 있는 염기가 가득한 바다가 얼겠어요. 이 부동항이 필요해요. 왜? 군함도 띄워야 되고 무역 상선도 띄워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남하했다는 거예요. 요동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지. 일본이 요동반도를 장악을 한 다음에 러시아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이걸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개 나라,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인다. 야, 니네도 이거 하면 생각이 있니? 이걸 다 생각이 있어. 왜?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또 군사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야.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세 개 나라 힘을 밑줄여서 프레스를 가한다. 그 결과 일본은 어떻게 될까? 세 개 나라한테 싸워서 힘들잖아.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민비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남편이 왕이지만 민비 일족들이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어전에 하게 되면 민씨들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 부패한 거예요, 이거. 중국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진남북절 때 사마시성을 가진 애들이 진나라라고. 진나라가 망한 이유가 중요 모든 요직을 전부 다 지네 사마시성들을 가진 애들이 다 정치를 했다고. 그럼 이게 문중회의지 국가회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방에 여러분 집에 문중회의하면 어떻게? 큰형님께서 하셔야죠 하면 어떻게?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큰 이의가 없지 않나? 큰형님 결정에 따라야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결과 민씨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인데 이때 봐봐요. 잘 봐야 돼. 친청에서 친노로 급하게 민씨가 말을 갈아타요. 이해 갔어요? 친청 세력에서 친노로 말을 갈아탔다고. 민비가 이제 가까워졌다고. 원래 민비가 친청이었단 말이에요. 친노로 바뀌었다고. 자, 이 모든 원인은 한반도 내에 일본의 세가 약해진 이유는 민비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작전을 짠다고. 그 작전명이 민비를 역으로 보고 있는 거야. 폭수 사냥이라는 작전명을 걸고 낭인들을 동원해서 건천국에 묵고 있던 민비를 갖다가 암살하게 됐습니다.
가끔 시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해는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걸 시해라 불러요. 이건 일본 낭인들이잖아요. 백수란 얘기야. 백수들이 신하는 아니잖아요. 얘들을 남살했어요. 그리고 욕을 보이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민비 시신 자체를 갖다가.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고종이 늦게 뛰쳐갔지만 이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비의 옷을 관에다 넣고 가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건총궁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애들이 다시 권력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복에 이제 완성해야 되겠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암기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을미, 군단, 종건, 태우소 이렇게 암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을미격이 1차, 2차 왔던 것들이 있죠. 이제 마지막 3차를 통해서 이제 3차 격이죠. 3차로 갈 수는 없지만 을미개혁을 통해서 이제 완성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군제개혁, 단발령 실시. 이게 훗날 이제 을미의경의 배경이 되는 거죠. 종두법 시행.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는 거 비슷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홍역, 벌고리 이런 것들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백신이 아니지. 요즘 말처럼 백신 주사 맞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다. 그 다음에 태양력.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달력들이 있죠. 태양력을 사용했다. 우편사무가 제기됐다. 우편사무는 우리 앞에 갑신정배 때 우정국 개국 축하회원 때 결국 실패하고 문을 열지 못했죠. 다시 10년 만에 우편사무가 다시 제기됐다. 지금 우체국이 문을 열게 됐다. 소학교령. 자, 봐봐요. 령이 붙이는 건 뭐죠? 왕이 명령했다는 뜻이야. 자,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를 만들어도 된다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령이나 어떻게 시행하라는 거죠. 우리 행정법으로 좀 시행령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사범학교 등이 앞으로 문을 열게 됐다 뜻입니다. 이해 가셨죠? 소학교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미, 군단, 종건, 태우소 이렇게 가보 1차, 2차, 을미 개혁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 개혁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만 잘 메모하셨다가 요거 사진 하나 찍으셔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한번 보셔도 가보 개혁 1차, 2차, 그 다음에 을미 개혁 다 맞춰낼 수 있어요. 중간에 뭐까지? 삼국 간섭과 홍모 14조까지. 오늘 이 판사가 아마 사진 하나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식사를 2시 10분쯤